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코스피가 하루 쉬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반도체 외에 전기차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약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되려 상승 기조가 이어졌고요. 다만 강한 상승은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계감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간밤 새벽에 쏟아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오늘은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10주 만에 주간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공매도가 다시 한번 전면 재개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돼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변동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었던 만큼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오랫동안 또 자리매김을 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진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현대차를 또 가장 많이 담아가는 말 그대로 수급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인 만큼 IOM이나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이 적정 의견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왔고요. 덕분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수급단 안에서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업종 간의 이 차별화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업황 안에서 지금까지 반도체가 약간은 주도주 역할을 해줬다면 어제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시장 안에서는 가장 좀 주목해 볼만 했었죠. 이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누적 판매량이 올해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매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저평가 상태에서의 충분히 매력적인 이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 금융가에서는 지금 대형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 때 되려 중소형주가 더 선방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 위주로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왔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와 관련해서 일단 저 PBR 구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코멘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모티브링크가 13%대 올랐고요. 화신도 11%, 그리고 현대차 자체도 4% 가까이 올랐는데 모두 현대차 쪽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해서 이 협력 업체라던가 현대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일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3.9% 올랐지만 넥스트레이드 거래소에서 4% 넘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현대 그룹주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HLB 그룹주는 FDA로부터 다시 한번 승인 거절이 나오고 나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에 직행을 했다가 어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재차 나왔습니다. HLB 제약이 24%대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5월에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속해서 승인 거부가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급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운주 안에서 어제 STX 그린로직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지난달에 전해왔었는데 해당 소식에 대한 여파로 국내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선사 선박에는 15억 원을 그리고 중국산 선박에는 22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제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 승인이 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에게 추가적인 상승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했던 이슈와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기량제 개발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 외에서 수급이 쏠렸고요. 그리고 ICH 같은 경우도 반도체용 단열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의 변동성도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인물별 이슈로 좀 간밤 있었던 주요 소식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의 소식인데요. 그 전날에는 샤오미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제는 비아디의 선전 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장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는 28일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 소식도 간밤에 가장 큰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년 동안 미국에 30조 원 넘게 투자한다라는 깜짝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 안에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생산 쪽에 86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철강 쪽에 61억 달러, 그리고 미래산업이나 에너지 부분이 63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지금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4월 2일부터 본격화되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현지화에 굉장히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역량이 연간 120만 대까지 증설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가격 경쟁력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이 발표 소식 이후로 현대그룹주들은 추가적인 탄력을 이번 주 내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주 안에서도 현대모비스나 SL, 화신 등의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에게 가장 큰 악재는 바로 관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표 이후에 현대차는 관세 없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던 만큼 오늘 해당 기대감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인물은 알래스카 주지사입니다. 오늘부터 한국 일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일정을 하루 늘려서 26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과도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SK나 포스코, 하나 등과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어제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와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의약품과 같은 품목별 관세를 가까운 미래에 발표를 하는데 상호 관세와 따로 분리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완화의 조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덕분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도 11%나 급등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확실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또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03년 수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는 국가 중에 가장 큰 주요 수입국이 중국과 인도로 확인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또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감축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줄 나라가 없는데 무작정 찍어내는 것도 이 생산 국가 차원에선 부담이 되겠죠. 때문에 일 기준으로 10% 생산 감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해당 소식이 국내 철강주들에게는 나름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중국의 철강 생산량 그래도 나름 연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지난 20년에는 10억 톤이 넘었었는데 24년에는 약간은 줄어든 모습이 나오면서 연간 기준으로 5% 정도 감소세가 나왔다라는데 해당 수치가 국내 철강주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내용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안과 관련된 회담을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휴전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해지진 않았지만 내일 양국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합니다.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 국내에서 재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이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국면도 밑도는 49.8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제조업이 계속돼서 위축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라던가 혹은 반도체, 의약품과 관련된 제조업 기반의 어떤 조치들을 많이 풀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보아오 포럼이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아시아권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만큼 글로벌 리더들과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지 시장에서는 빠르게 좀 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도 진행이 되죠. 이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이번 주 내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부터 유럽 페어마켓도 진행이 됩니다. 또 여기에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사들의 주주총회까지도 일정이 겹쳐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자동차 관련주들과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를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확실히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